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0.3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2포인트를 앞두고 조금 오전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말 미국 시장은 제가 이제 토요일날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고용지표 관련된 고용지표 악화, 이 부분이 오히려 긴축 우려 완화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장도 오늘 장 초반에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서 장 초반에 3,264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거기서부터는 또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오전부터 좀 매도세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강세에 따른 거의 전고점 임박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무적인 건요. 다시 한번 점심시간부터 시장이 재차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후장에 다시 한번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이 시장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더 간다. 이런 거를 좀 오늘 오후장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종목들 보면은요, 오늘도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강했었고, 그 외에, 저평가 기업들은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4%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린 지는 오래되긴 했지만, 한라홀딩스라는 기업도 3.6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에서 이제 만도의 힘이에요.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만도가 오늘 2.29% 정도 상승을 하면서 7만원대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상당히 좋았던 1월 달에 상승 시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기아도 오늘 9만원대 올라섰죠. 좀 윗꼬리와 음봉 마감 좀 아쉽지만 9만원대 올라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이 최근에는 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아를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또 봐요. 지금 사실 여기서 한 번에 10만원대까지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사실 좀 못 가는 업종, 못 가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요. 자꾸 잘 가는 종목을 고점에서 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가는 종목이 아니라 나중에 갈 종목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또다시 이렇게 상승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아를 잠깐 좀 뒤로 돌려보면요. 4월 말이거든요. 4월 말에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여기서 8만원도 깨졌고 7만 7천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돌았단 말이에요. 돌아섰어요. 지금의 이런 모습이 포스코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 2%대 하락하면서 최근에 저점도 좀 하회했고 기술적으로 61선도 하회했고 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좀 당장 매수를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좀 모아간다면은 또다시 포스코가 40만원 갈 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는 종목을 계속 추격 매수하니까 자꾸 손절만 하고 그러는데 못 가는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저점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요. 신고가인데 사상 최고치를 2포인트 앞둘 때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인데 왜 힘들까? 정말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매일매일 돈을 벌려고 하니까 힘든 건데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끌어놓으면은 좀 힘들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예전에 정말 한참 전에 미래에셋의 광고가 있었어요. 요즘의 시기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계란을 지금은 정말 한 10바구니 이상 담아 놓으면은 상당히 뭐랄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도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철강, 건설, 증권 뭐 업종별로 업종 대표주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장이 리레이팅을 할 때 좀 뭐랄까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더 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의 고점 징후를 잡아내는 방법도 오늘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1월 11일 날이었어요. 삼성증권이에요. 삼성증권이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근데 7%대 막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볼게요. 5월 10일 월요일 날 또 삼성증권이 갭상승을 하고 막 7%대 강세를 보였어요. 5월 10일 날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며칠 좀 빠졌죠 또. 그러니까 이런 뭐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고점을 잡아내려면 증권업종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업종도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그래도 실적이 가장 좋고 이런 기업은 삼성증권이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좀 시장 고점을 보려면은 삼성증권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삼성증권이 갑자기 급등할 종목이 아닌데 막 7%, 10% 막 오르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시장이 이제 흥분했구나.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오늘 오후장에 강했기 때문에 더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심리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그래서 지금 살아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는 시장은 더 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의 좀 매도 1,800억 정도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또 연속으로 매도하면은 그것 역시 또 좋은 징조는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좀 뭐 신경 써서 한번 주목을 해보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표 역시 마찬가지 확인. 물가지수에 따라서 또다시 긴축, 뭐 테이퍼링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물가지표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국내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죠. 아침에 올랐다가 오전에 빠졌다가 다시 점심시간부터 올랐다가 장 막판에는 또 빠졌다가 3시까지 올랐다가 또 장 막판에 또 빠지고 뭐랄까 변동성이 좀 커요.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두시고 밑에서 저점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나름대로 좀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어제 이제 뭐 관심 종목들 설명드렸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철강주 이렇게 힘들 때 관심 갖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좀 또 하나 좀 말씀을 살짝 드리자면은 KCC 이런 종목들 지금 관심 가지면 돼요. 건설주들이 좋은데 KCC가 못 갈 이유가 없어요. 단지 5월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CC 같은 기업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한샘 제가 말씀드렸죠. 한샘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주들 가니까 상승 추세 21선 위에 살짝 올랐잖아요. 차트가 좀 예쁩니다. 한샘 같은 기업들 지금 뭐 11만원대 바닥권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밑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지금도 매수할 종목들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